네, 그러면은 오늘의 공부 방법론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부 방법론 특강을 진행할 조우상이고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로 주제로 나눠서 좀 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한 일반론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나눠놨는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좀 보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이나 제 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책이나 수업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짧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메인은 공부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게 가장 메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제 오늘 특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죠? 이렇게 추운데 또 연말인데 또 이게 실제 예약하신 분보다 오늘 좀 적게 와서 그래도 오신 분들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이게 뭐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동영상으로 보시건 오늘 실강 직접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건 이게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여러분들에게 비싸질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합격함에 있어서 이 강의가 무료 특강으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어떤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건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던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무료 특강으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쓰는 게 대략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란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노력, 돈, 요런 세 가지 정도를 항상 쓰시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무료 특강을 들으시면서 요거는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노력 항상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건 어떤 강의를 듣던 간에 항상 뭐가 됐던 나의 시간, 노력, 그 다음에 돈, 이 세 가지가 항상 투자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투자가 된다는 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만큼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노력, 절대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은 싼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입니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돈이 더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간, 노력이라는 것들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게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자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1부, 2부 정도 나눠가지고 1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 1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부에서 사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원래는 공부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하루로도 모자라요. 한 5시간, 7시간 정도 계속 떠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짧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이 공부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거를 보고 싶다 싶으시면은 브런치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뭐 홍보는 아닌데 브런치란 어플을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은 공부법에 대한 글들을 제가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듣고 좀 부족한 것들은 이 어플에 가서 좀 도움을 받으시고요. 아니면 또 이제 그 강사 소개란에 주요 저서 있죠. 제 책이 2권 정도 있어요. 나를 빛나게 한 2번의 도전과 합격 공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책 합격 공부법이라는 책 같은 거를 조금 더 참조를 해주시면은 오늘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브런치에 올린 글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나를 빛나게 한 2번의 도전 학교 공부법 포함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이 자료고요. 좀 더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그런 책이나 이제 브런치 어플을 이용해서 좀 더 공부에 관련된 뭐 자기계발에 관련된 글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도 괜찮은 시기예요.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것들을 봐도 괜찮은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달 전까지 진행했던 암기장 특강에서는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런 걸 볼 타이밍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도 안 했었고, 근데 여러분들은 1년 정도, 1년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큰 그림을 잘 그려나가야 돼요. 그 어떤 하나의 과목에서 내가 어떻게 민법 공부를 하고 어떻게 형법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전체적인 공부를 어떤 식으로 플로우를 가져갈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로스쿨 들어간다 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오늘 실강 오신 분 중에?
그러면 뭐 예비 로가 로스쿨 2학년이나 3학년 재학생이다. 나는 대부분 그럼 이제 그 이상이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란을 보면요. 간략하게 제 소개가 쓰여 있고요. 뭐 일본에서 저는 대학과 이제 로스쿨을 나왔고 일본 사법시험 그리고 한국 사법시험을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학원 강사를 좀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에 이르게 됐는데 많은 걸 좀 경험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또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에서 시험에 합격하면서 뭐 저 사람은 좀 머리가 특이할까 비상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뭐 이룬 것들은 있는데 그만큼 시간도 좀 걸리기도 했고 전 절대 뭐 머리가 천재적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제 성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 반 10등 정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전교 10등이 아니고 반 10등이었어요. 반 10등. 반 10등에서 한 15등 정도. 한 요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로스쿨을 들어가서도 유급의 위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유급의 위기. 유급의 기회가 아니죠. 유급의 위기죠. 유급의 위기도 한번 겪은 적이 있고 또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적이 있듯이 저는 뭐 항상 성공만 해오고 항상 제가 했던 것들이 머리가 좋아서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 어떤 이제 공부법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딱 찬찬히 잘 살펴보면 옛날부터 잘해왔어요. 그 사람은 공부법에 대해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잘해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잘해와서 그냥 쭉 잘해왔던 사람이 잘해왔던 거에 대해서 쓰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전 제가 딱 했던 만큼만의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가르치면은 열을 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절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많아봐야 2개.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 2개. 정말 상태가 좋다. 그럴 때 3개까지 아는 딱 그 정도의 사람이고요. 절대 뭐 특별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을 좀 여러분들도 같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학원 강사도 해봤고 학원 수험생도 해봤고 일본 사법시험도 경험해봤고 한국 사법시험도 경험해봤고 일본 로스쿨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법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웬만한 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기도 하면서 제 친구들, 제가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제 제자들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공부와 효과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실패를 하더라. 저의 경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을 보시면요. 오늘 자료 나눠드린 거, 그 2번을 보시면요. 합격을 위한 공부 메커니즘이라고 써있죠.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까지 필요한 과정들을 추상론, 그러니까 민법으로 따지면 총론이죠. 민법 총론에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 나머지 그런 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공부법에 대한 총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총론인 건데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요건 제가 좀 더 세분화한 거고요. 간단하게 4단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공부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4단계로 흘러갑니다. 계획과 그다음에 지식 습득, 인풋이죠.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인데 아웃풋, 그다음에 실전 연습.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눠지게 되고요. 나누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합격할 때까지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세분화 시켜 놓은 거고 좀 더 크게 간단하게 요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들을 그냥 좀 더 다르게 보여드리면 요 4단계로 구성이 되는 건데 일단 좀 볼까요? 합격할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박스 있죠. 시험 당일까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시험 당일날 내 머릿속에 필요한 지식이 있어서 그거를 시간 안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맞춰서 세분화시켜서 가면 되는 건데 뭐 그림을 그릴 것까지 없는데 나라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고 시험 당일날이에요. 시험 당일날이고 요게 합격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요 지식은 책에 있을 거예요. 요 책에 있는 건데 요 지식이 머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그냥 이 머리 안에 들어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합격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간단한 건데 이게 어렵죠. 이 지식이 내 머리 안에 있어서 내 손으로 써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된다. 시간 안에. 요 간단한 구조인데 그 시험 당일까지라는 것에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시험 당일까지 합격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습득해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지식을 어떻게 써먹는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 안에 풀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략적인 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같이 볼 거예요. 같이 볼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을 하실 때 오늘 제 강의도 그렇고요. 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걸 꼭 나눠서 생각을 하세요. 목적과 수단이라는 걸 꼭 나눠서 생각을 하시고 왜라는 걸 항상 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공부법을 택하거나 어떤 강의를 택했을 때 그 강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목적은 무엇이고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이건 수단인지 목적인지라는 걸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아직 지금 뭐 이제 로스쿨을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헌법을 좀 공부를 살짝이라도 해보신 분은 위헌성 심사 기준에서 나오죠. 목적과 수단에 대해서 그게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필요 최소한의 수단인지 라는 걸 검토를 하는데 여러분의 공부 방법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책을 선택하건 내가 어떤 강사를 선택하건 내가 어떤 공부 방법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걸 왜 선택을 하는지 그거에 맞춰 내가 이걸 책을 봤을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 번씩 검증을 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 주시고요. 오늘 이 무료 특강, 이 특강의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하는 거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뭐냐? 시간 단축이에요. 시간 단축.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한 거고 요거에 대한 반대말은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했는데 쓸모가 없어서 다른 강의를 또 들어보고 이 공부 방법을 선택해 봤는데 의미가 없어서 했던 걸 또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익혀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지금 제 특강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격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를 갖추기 위해 오늘 제 특강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정도 가져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그린다. 공부법이 이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강사마다 조금씩 하는 얘기들이 달라요. 강사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고 책마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달라서 이게 왜 다를까? 근데 각자 그 강사들마다 하는 얘기는 조금씩 일리가 있어요. 항상 다 쓸데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항상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제가 오늘 이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어떤 구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맨 앞에 있는 1페이지 있죠. 항상 요 구조를 잘 보세요. 어떤 공부법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도표에 맞춰 보시고 요 도표에서 어디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항상 공부법을 생각하실 때는 시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건 시간이에요. 내가 잘못된 공부법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낭비하게 되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공부법이 나왔을 때 항상 시간과의 관념에서 이게 정말 효과적인 건지 어떤 건지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이 페이지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해놓고 두 가지밖에 안 적어놨는데, 그, 가로 1번에 일단 첫 번째로 공부 방법도 공부 방법인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써있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꾸준히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부 시간을 항상 받쳐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 방법론을 배웠다고 해서, 나는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배웠으니까 좀 적당히 공부해도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 방법을 몰라서 1년 더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덜 해도 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로서 여러분들은 그 첫 번째 줄 있죠.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절대량이 필요하고요. 그 폐류 취소하는 시간만큼 항상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꼭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써져 있죠. 처절해져야 한다. 남들이 하는 것을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뭐 그러실 마음도 없으실 거고. 근데 아직 그럴 마음이 좀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막 로스쿨에 입학을 해가지고, 와, 신난다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로스쿨을 이미 입학이 결정났다면 결정난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은 시작이 된 거고요. 끝나실 때까지 철저하게 잘 달리셔야 합니다. 방학 같은 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뭐 지금 로스쿨에 입학해서 기쁘신 분들은 그 기쁨을 잠깐만 누리시고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시고, 빠르게 학습을 스타트를 하셔야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비법학의 상태에서 로스쿨을 가서 내가 그 로스쿨 수업만으로 내 실력을 쌓겠다.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전에 이미 선행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들이 다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런 건 포기가 되고, 여러분들 일상 공부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부로 돌아가야 되고, 메인은 항상 공부로 잡혀 계셔야 된다는 거, 라는 걸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해도 하나 빼놓은 거는 좀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 이제 계획이라는 걸로 넘어가서 좀 같이 보죠. 4번 계획인데, 총론 써있죠. 합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다. 시험 합격을 위해서 전체를 통틀어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약 1년 이상, 뭐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상정해서 정하는 장기 계획과, 그 다음, 뭐 그날 내가 해야 될 걸 정하는 단기 계획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계획부터 일단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합격하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확정을 해 놓으시고, 요 확정된 거를 가지고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으로 나누셔서 이거를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는 그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날 내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내가 해야 될 공부가 정해져야 돼요. 그냥 그날 내가 손에 잡히는 대로, 오늘은 최대한 많이 해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그 목표에 맞춰서 그날 내가, 오늘 하루죠.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공부 8시간, 10시간, 그게 딱 맞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정말 단순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릴 건데,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할 때 장기 계획을 치면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죠. 지금 이제 뭐 다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시는, 내후년이죠. 2020년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짧으면 1년이고 지금 재학생인 분들은 길면 2년, 3년 이렇게 될 거예요. 1년 이상의 기간인데, 그 기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상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쪼개 나가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1년간 내가 해야 될 거는 단순히 얘기하면 100이에요. 그럼 이걸 쪼갤 수가 있겠죠. 6개월로. 6개월까지 50이 끝나 있으면 되죠. 그럼 또 3개월로 쪼개면 돼요. 3개월로 쪼개서 25가 끝나 있으면 되고, 그러면 단기 계획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럼 한 달인데 애매하죠. 뭐 한 8점 몇인데 9라고 칠게요. 9. 한 달에 9 정도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4주 안에 나누면은 한 뭐 2.2 정도로 나온다.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양들이 2.2 이런 식으로 숫자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양이 산출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뭘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 바로 이번에 장기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1년 계획, 반년 계획, 3달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세우시면 돼요. 추상적으로 세우시면 되고 일단 요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필요한 것들은 일단 기본서라고 할까요? 기본 강의가 있을 거고요. 기출문제가 있겠죠. 객사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전형 모의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 보신 걸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치면은 요 3가지 정도예요. 기본서, 기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지식을 습득을 하시고 기출문제 풀이가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뭐 완벽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 이상 내 머릿속에 기출문제를 다 풀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법전형 모의 최근 3년 내용들이 내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기까지 머릿속에서 들어가 돼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습들이 있겠죠. 플러스 뭐 학원 모의고사를 통한 연습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이지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돌리시거나 계속 외우시거나 해야 될 내용은 아닌 거고 요거는 연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지식적인 면은 요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전까지 대충 돌리시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체화가 되어 계셔야 돼요. 요 3가지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요 3개를 다 하기가 힘들어요. 요 3개를 다 하기가 힘들고 그것도 이 3개를 한다는 게 대충 내가 기본 강의 수업을 듣고 대충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대충 내가 답안지를 써보고 이런 게 아니라 꼼꼼히 잘 돌리셔서 여기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합격에 필요한 내용이란 게 있으면 이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내 머릿속에 인풋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충 봤다는 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엑기스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강사들의 문제집, 뭐 강사책 이런 것들을 뭐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기본 강의에 대한 기본서가 있겠죠. 그 내용과 기출문제, 객관식, 사례집, 그다음 기록형, 그다음 법전형 모의 3년 정도 해서 보시면 되고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그럼 다른 문제집을 푸실 게 아니라 3년 이상치 되는 문제를 푸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좀 더 풀고 싶다 하시면은 푸시면 되고 시간이 있으면 법전형 모의 같은 거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필요 최선의 것으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 정도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헌법 같은 경우는 판례 같은 걸 좀 더 보시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저것이고요. 저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잘 체화가 돼 있어서 습득이 되어 있으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를 맞춰서 내 계획에 맞춰 떨어뜨려 나가는 거예요. 떨어뜨려 나가는 건데 이제 중간에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볼 거예요. 왜냐면은 답안지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한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좀 이따 볼 건데 답안지는 또 따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객관식 같은 것도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서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내가 1년 동안 그러니까 백지를 꺼내는 거예요. 백지를 꺼내서 내가 합격할 때까지 뭐를 해야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약점 같은 것들을 조금씩 있겠죠. 그런 거를 추가해가지고 내가 일단 해야 될 것들을 확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백지를 꺼내서 이런 식으로. 확정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대략적으로 나눠 가시면 돼요. 1년이라고 했는데 오늘부터 1년 뒤면은 2019년 12월 29일이죠. 그럼 좀 촉박한 감이 있고 뭐 1년 뒤 12월까지 내가 요것들을 끝내겠다. 내가 끝내야 될 양들 12월까지 내가 끝내야겠다는 걸 잡아 놓으시고 그걸 반으로 쪼개서 이걸 이루기까지 내가 뭘 하면 될까? 요거를 반으로 쪼개셔가지고 그 6개월에 맞게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그 6개월의 목표를 정하시면 되고 그 6개월의 목표를 3개월의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요때는 이걸 정했다고 요걸 이루기까지 하루하루 내가 3개월치 계획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요것들은
그냥 목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다이어리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 6개월째 되는 때, 3개월째 되는 때 목표만 적혀 있으면 되고요. 아직까지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계획으로 넘어오죠. 그럼 또 한 달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어리가 쭉 있으면은 뭐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있을 텐데 뭐 1월의 목표는 내가 뭐 형법과 뭐 형법 강의와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뭐 객관식과 뭐 사례형을 좀 풀어보겠다 형법을. 그 다음에 뭐 민법은 강의 정도만 수강을 하겠다. 뭐 요런 플랜을 잡았다고 치시면 요거를 맞게 또 4주로 나눠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4주에 맞게 가셔가지고 강의 같은 건 솔직히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기가 쉬워요. 몇 강 딱 나와 있고 시간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걸 맞춰서 계획을 짜시면 되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에 내가 몇 페이지를 풀겠다. 요 몇 페이지를 풀었을 때 내가 한 2주면 다 풀겠구나. 뭐 300페이지, 500페이지, 뭐 기출문제 전체 페이지를 보신 다음에 내가 몇 페이지를 하루에 풀면 되겠다라는 것들이 하루의 공부량이 내가 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날 딴짓을 안 해요. 공부를 하실 때 대충 세워라 내워라 하면은 중간에 하다가 지치잖아요. 지치면은 스마트폰도 좀 꺼내 보고 또 친구랑 전화도 좀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유튜브도 좀 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날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럼 또 하루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하루에 내가 정해지면은 이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날 하루, 오늘 하루죠. 정해져 있으면 이것도 한 뭐 3등분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루를. 한 4시간 정도로 나누셔서 그날 내가 해야 될 공부가 대략적으로 한 1부터 10까지 있다. 그러면 뭐 3등분 하셔가지고 4시간 정도로 쪼개시면은 여러분들이 대략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이에요. 대략적으로 16시간 정도 되는데 3등분으로 나누면 총 12시간이잖아요. 요 12시간에 여러분 휴식 시간까지 좀 포함을 시켜가지고 맞춰서 강의를 들어 나가시거나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3등분으로 나누니까 전체 하루가 3분할 시킬 수 있죠. 그러면 앞에 뭐 동그라미가 대충 3개 나오죠. 첫 번째 동그라미 시간에 강의를 3개 듣고 3시간이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를 한 3시간 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를 컨트롤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짓을 안 하고 공부에 집중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뭐 괄호 2번, 괄호 3번 아주 간단하게 써 있어요. 1년 계획, 반년 계획, 3달 계획 나눠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공부와 강의 수강을 정해놓고 러프하게 나눠 가시면 돼요. 그 러프하게라는 부분도 뭔가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게 막 꼼꼼하게 쓰실 필요가 없고 대략적으로 좀 산출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계획 나와 있죠. 3달 계획을 한 달 계획으로 나눈다면 2주 플랜, 1주 플랜, 데이 플랜 이렇게 나눠 가시면 되고요. 주의점 있죠. 반가로 1번에 일단 여러분들이 자신의 공부 가능한 시간을 일단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졸업 시험을 떨어지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전히 내 공부 시간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내 공부 시간을 따로 체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24시간이 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하지만 로스쿨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학교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학일 때와 방학이 아닐 때를 구별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학교를 다니실 때는 그거에 맞게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라는 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절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내가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공부 역량, 스피드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강의 수강 같은 걸 하는데 뭐 인강으로 듣는다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2배속으로 들을 수 있어 30분 만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좀 꼼꼼하게 이것저것 체크를 하면서 보는 사람이라 1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좀 더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1시간에 한 10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5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각자마다 시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고 내 공부 스피드에 맞게 계획을 적절히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2번이에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없고 한 70%, 한 대충 요 정도겠지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꼼꼼하게 모든 걸 다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몰라요. 얼만큼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만큼 스피드로 할 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 3번이죠. 반가로 3번이죠.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내가 세운 공부 계획은 그냥 100% 수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00% 수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내가 임의로 세운 계획에 갇혀서 좀 고통을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아,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로스쿨을 다니니까 내 공부 시간이 적더라. 그럼 그거에 맞게 공부를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더라. 그럼 더 늘리셔서 하셔야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하겠다. 이러면은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데, 나는 하려고 막 해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임의로 세운 계획에 갇혀 계셔가지고 그거를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맞게 적절히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같은 거는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다이어리가 있겠죠. 다이어리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다이어리 쓰셔야 합니다. 다이어리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1주차, 그다음 뭐 2주차, 3주차, 4주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 플랜을 세우실 때는 한 달치를 다 세우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충 한 2주간 요 정도 끝내면 되겠다라는 걸 임의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상정을 하신 다음에 한 3일에서 5일치 정도만, 오늘은 헌법 강의 1, 2, 3을 듣고 내일은 4, 5, 6을 듣고 7, 8, 9 이렇게 해서 한 3일에서 5일치 정도만 데이 플랜을 잡아 놓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한 달치를 다 잡아 놓으면은 100% 여러분들 하다가 늦어지거든요. 100%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슈퍼맨인데 막상 계획을 실행하실 때는 나무늘보로 변해요. 되게 하기 싫고, 계획 세울 때는 그래 내가 의욕을 막 다지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에 돌입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아, 정말 더럽게 하기 싫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하기 귀찮아지고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고,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또 쉬는 걸 잘 포함을 안 시키고 해요. 공부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데 여러분들은 인간이라서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막 여기까지 막 56까지 다 써놓잖아요. 요쯤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다 지우고 또 새로 다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데이 플랜을 잡아놓는 건 3일에서 5일치 정도 잡아놓으시고, 요 한 2주간의 목표 있죠. 요거를 맞추신 다음에 요거에 맞게끔 나머지 거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시면 돼요. 하면서 내가 좀 이것까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씩 빼면서 필요 최선의 것들을 잡아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절대 한 달치를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밑에다 좀 써놓을까요? 데이 플랜은 3일에서 5일 정도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이어리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지워지는 볼펜을 사용하세요. 지워지는 볼펜. 뭐 연필로 쓰셔도 되고 하는데 볼펜 같은 경우로 써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지울 때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뭐 화이트를 쓰거나 막 난잡해지죠. 아니면 막 검은색으로 찍찍찍 그어서 하는데 되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지워지는 볼펜, 뭐 프릭션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쓰셔가지고 계획 같은 걸 좀 깔끔하게 세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 있죠. 쉬는 시간과 쉬는 날을 적절히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공부는 여러분들의 체력과 정신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정신력인데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게 의지예요, 의지. 뭐 집중력도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체력과 정신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질 때도 있고, 내가 잠을 못 자거나 공부를 맨날 하면 지치거든요. 운동을 매일 하면 지치는 것처럼 여러분 공부도 매일 하면 지쳐요. 지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가끔씩 계획을 짜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하는 기계인 마냥 그런 쉬는 거를 체크를 안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때가 있는데,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과 쉬는 날,
그날 하루에 있어서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좀 휴식을 취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주일을 6일을 막 미친 듯이 공부를 달렸다. 매일 10시간씩 했어요. 그럼 6일 동안 60시간 했죠. 그럼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과 쉬는 날을 적절히 계획에 잘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식 습득면인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부 계획 같은 걸 안 세워가지고 대학교 4학년 이제 일본 로스쿨 입시할 때 고생을 좀 했었어요. 이런 계획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했었어요. 공부도 많이 안 했었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걸 의도하고 행동을 해야 그거에 대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의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계획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공부법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습득으로 넘어가서 이제 인풋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총론 나와 있는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지식들을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다.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에요. 그 인풋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 잊어버린다. 여기다 체크를 좀 한번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어버려요. 이거를 명심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잊어버린다. 그 잊어버리는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을 암기를 하고 세 번째로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복습. 이렇게 이해, 암기, 복습 요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꼭꼭 명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잊어버리지?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원래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립니다. 저도 잊어버려서 몇 번 계속 봐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꽤 오래 했는데 한 5년이 아니지 한 10년 정도 했어요. 법학 공부를. 10년 정도 하고 한국 사법시험도 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하다가 먼저 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시험 붙고 한 달이 지나자마자 바로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명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어차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복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수강이죠. 그 도표도 좀 같이 보시면서 가면은 이제 지식 습득을 위해서 그 강의 수강인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지식 습득을 하기 위한 수단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강의 수강이고 또 하나는 독학인데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독학을 하겠다 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딱 한 명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 사법시험 하면서 학원 강의를 안 듣고 학원 딱 모의고사 쓰는 거 있죠. 그것만 해가지고 합격한 친구가 제 친구, 일본 친구 중에 딱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말고는 다 강의를 수강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뭐 학원에서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썼던 뭐 공부법에 대한 책 같은 거에 있어서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독학으로는 커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강의를 들으실 거고 강의 수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학이랑은 따로 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독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법시험을 좀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지식이 있는데 한국 사법시험도 책을 내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이제 그때 그 기본 강의 헌법 이제 정해철 저의 기본 강의 헌법을 제가 쫙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보시면 강사조 보시면 이제 김유양 변호사님 거 보실 텐데 저 때는 이제 정해철 저라는 게 이제 김유양 변호사님 전 거 버전인데 그걸 쭉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식이 있잖아요. 제가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어는 나가는데 페이지가 한 1400페이지 되다 보니까 이 큰 책을 2, 3페이지만 읽어도 벌써 지치는 거예요. 어디가 포인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원리 원칙인지 이런 거를 좀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목적은 반가로 1번에 있죠. 강의를 듣는 이유는 해당 과목의 이해와 중요 부분을 알기 위함이다. 요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이 강의를 왜 듣는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지.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듣는 거겠죠. 근데 어떤 뭐 판례 강의라든지 문제풀이 강의라든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때는 내가 이 강의를 왜 듣는지를 한 번씩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제 주변 후배들 같은 경우도 학원 종합반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걸 이렇게 빠짐없이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 그거 왜 듣냐 물어보니까 잡혀 있어서 듣는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기 때문에 난 이 강의를 듣는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개인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문제를 풀면은 잘 못 풀고 답을 봐도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뭐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다. 이런 식인 것처럼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지 않거나 복습 시 봐야 할 중요 부분을 체크해주지 않는 강의는 좋은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강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대세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체크를 잘 해주지 않거나 뭐 이해를 잘 시켜주지 않는 강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복습 시 봐야 할 중요 부분을 체크해주지 않는 강의는 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저도 신림동에 옛날에 웬만한 강의들은 다 들어봐서 아는데, 저도 제가 중요 부분을 제가 따로 체크했었지 이거를 막 꼼꼼하게 잘 알려주시는 분들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강의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반가로 2번이죠. 강의는 이제 실강과 인강을 불문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100%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뭐 설렁설렁 들어가서 오늘은 하루를 나가고 하루는 결석하고 인강으로 듣다가 뭐 대충 듣다가 좀 졸다가 듣고 이러시면 안 되고, 그 강의, 기본 강의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지식에 필요한 내용을 머리에 넣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필요한 적합도에 따라서 이해시켜 주는 게 기본 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100% 여러분 머리에 다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잊지 말고 꼭 잘 해주시고, 그다음 강의 수강을 할 때 한 가지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많은데 조금 내용이 처지네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요 부분을 체크해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요 부분을 직접 따로 체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수업을 들으실 때 샤프를 가지고 가볍게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설명이 반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해당 강의에서. 만약에 중요 부분을 따로 체크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중요 부분을 따로 어떤 식으로 체크하지 않아도 이런 말들은 꼭 해줘요. 요거는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주거든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는데, 그런 강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한다. 아니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업을 들을 때 샤프로 가볍게 줄을 치시고요. 수업 직후에 복습을 하실 때 내가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핵심 키워드를 뽑으셔가지고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알려준다. 어디를 마킹하세요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그냥 그 지시에 따라서 마킹을 하시면 되고, 그런 걸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벗삼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정리인데, 바로 3번이죠. 교과서는 일단 깨끗하게 보셔야 하고요. 왜냐하면 더럽게 보면은 공부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책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뭐 쉬는 시간 때 오늘 제 뭐 암기장 같은 거 좀 가공되어 있는 걸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고,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실까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책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책을 되게 지저분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막 빨간색으로 줄을 치고 어느 날은 그냥 밑줄을 치다가, 또 어떨 때 막 필고착을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하구나 막 이런 동그라미도 쳐보고, 또 어떤 때는 마킹을 해요.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교과서 여백 있죠. 중요한 걸 막 써봐요. 그러니까 뭐 재판의 전제성은 막, 그걸 굳이 노트에다가 하면 되는데 책 여백이 있으면 책 여백에다가 써보고 막 별의 별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책이 보기가 싫어져요. 정말 책이 보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책은 예쁘게 보실 필요 없고 깔끔하게만 보시면 돼요. 깨끗하게 봐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체크를 하지 말고 정말 백지의 상태, 그 상태로 놓는 건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깨끗하게 잘 정리된 형태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습을 할 때
조금이나마 공부할 맛이 나지 이렇게 막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으면요. 아니 시각적으로 보기가 싫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깨끗하고 예쁘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좀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2번이죠. 밑줄이나 마킹은 항상 아까도 말씀 목적과 수단을 지워버렸네요. 목적과 수단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줄이나 마킹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복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밑줄을 치고 마킹을 하는 그 자체가 공부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잊어버릴 걸 대비해서 다시 봤을 때 어디가 중요 부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밑줄이나 마킹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복습할 미래에 내가 한눈에 어떤 부분인지 중요 부분인지 알 수 있게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반가로 3번이죠. 그 색상을 이용해서 한눈에 어떤 정보인지 알 수 있게 시각적으로 복습의 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따가 지금 실강 나오신 분들은 제 책 암기장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아실 거고 그다음에 2부에서 제가 좀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사례 문제 해설이라고 나와 있죠. 간단한 사례 이게 사실 15년도에 나왔던 헌법 문제인데 요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교과서를 가공을 해야 되는지 좀 같이 해볼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기만 좀 해도 그러니까 2부에서 사례 문제를 간단히 뭐 이거를 막 헌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요거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교과서를 정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례 문제를 공부해야 되는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걸 이따 한번 같이 해볼 거고 색깔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좀 이따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이죠. 교과서 및 시험 당일을 포함한 시험 직전에 봐야 할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쭉 공부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자료를 준비하시게 될 거예요. 자료라고 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그거에 맞는 기본서가 있겠죠. 뭐 강사 저일 수도 있고 교수 저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시에 공부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 내가 좀 실력이 올랐을 때 요 평시에 기본서를 계속 공부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따로 사례에 외워야 될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객관식을 푸는데 내가 자꾸 틀리는 것들 오답 노트 같은 것들이죠. 시험 직전에 봐야 될 뭐 서브 노트나 아니면 암기장 뭐 평시라고 했는데 이거 뭐 좀 전시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전쟁과도 같은 거기 때문에 평시에 봐야 될 게 있고 전시에 임박해서 봐야 될 것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거를 끝까지 가져가서 시험에 봐도 상관없긴 한데 요게 기본적으로 한 1000페이지에서 20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요 많은 거를 전시에 보기에는 솔직히 좀 버거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시험 직전에 볼 것들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시험이든 그랬어요. 항상 내가 주로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고 요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났다 싶으면 항상 요쪽으로 와가지고 요거를 주력으로 삼았었어요.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도 그랬는데 요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끝났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저는 요거를 계속 만들고 가공하고 여기다 정보를 입력하고 어차피 제가 시험에 쓸 주무기는 요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료를 정리하신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아마 만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를 듣다가 대부분 이제 그 강사님의 수업을 듣는 암기장 같은 걸 구입을 해서 만들죠. 근데 보면 암기장 같은 게 이게 암기장인지 기본서인지 모르게 양이 방대합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좀 얄쌍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하던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직접 만드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제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뭐 제 암기장을 낸 거긴 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가로 4번이죠. 복습인데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식 습득이라는 걸 들어가지고 하나씩 뜯어보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리죠. 내가 왜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를 텐데 왜 이걸 보고 있냐면 시험 당일에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요소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차를 여러분 평생 공부하실 때도 목차를 좀 잘 보시면서 하세요. 순간순간 나무를 보고 있으면 숲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지금 내가 시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 강의 수강, 교과서 정리, 복습 요 형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복습인데 복습은 괄호 1번이죠.
강의 수강 후 24시간 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누구나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시험 강의를 듣고 직후에 하는 게 좋다. 뭐 자기 전에 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24시간 안에 정도만 하시면 돼요. 24시간 안에 내가 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 마킹한 거 중심, 밑줄 친 거 중심으로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복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데 강약을 조절해서 중요 부분에 이건 뭐 마킹이 따로 제가 뭐 볼드 처리도 해놓고 밑줄도 해놨는데 뭐 한 번 더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중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습을 하세요. 이 중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습한다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고 어디서나 좀 들을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막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막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뭐 신의 성실의 원칙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자 이런 거 나오죠. 그냥 대충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뭐 미성년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03조 무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뭐 대리 뭐 소멸시효 이제 비법학이신 분들 이제 뭐 내년에 로스쿨 가시는 분들은 지금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텐데 공부를 좀 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시면은 처음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테마의 중요도를 좀 생각하시면서 복습에 내가 여기 얼마나 시간을 쏟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의 성실의 원칙, 미성년자 103조 이런 거 다 객관식에는 나오는데 랭크를 따지면 B급이에요. B급. 얘네들은. 왜냐? 얘네들은 사례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객사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예요. 사. 사례에 나올 지식들이 여러분들의 먼저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잡혀있고 사례를 푸실 줄 알면은 객도 좀 풀리고 100%는 아니지만 객도 반 이상 풀립니다. 그리고 기록도 당연히 되죠. 물론 기록도 기록을 쓰기 위한 형식 같은 걸 익히셔야 되는데 그 토대가 되는 건 다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례형에서. 사례형에 필요한 판례, 사례형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A급 지식들이에요. 사례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야지 민법을 막 공부한다고 앞에 나오는 신의 성실, 미성자 여기에 막 힘을 쏟아붓고 쓸데없는 걸 외워요. 그리고 기본 강의를 들으면은 되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례 문제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외워버리면 근데 막상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학원 모의고사나 사례 문제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시험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 여러분들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을 열심히 붙잡고 있어요.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목적과 수단을 잘 나눠 생각을 하자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객관식용으로 가볍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전력 투구를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항상 보면은 그냥 뭐 소설책이든 뭐든 뭐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뭐 서론, 그다음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어떤 과목이든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기고 서론이에요. 이게 중요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은. 민법으로 따지면은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을 내서 보셔야 될 거는 몇 개 없어요. 뭐 대리랑 소멸시효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례에 나오는 건 요 정도고 뭐 심지어 얘네도 매년 나오냐? 매년은 안 나와요. 하지만 자주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객관식을 풀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뭐 가볍게라고 해도 정말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 사례형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가볍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반가로 이번에 강약을 조정해서 중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습을 하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이 파트를 얼만큼 잘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실 때 뭐 강의를 쭉 다 들으시고 내가 복습을 한다 치면은 일단 제끼고 하셔도 돼요. 대충 흐름만 쓱쓱 눈으로 읽어 가신 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 문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시는 거고 이게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제 수업 같은 경우는 랭크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뭐 A급, B 플러스, 그다음에 뭐 B급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A 랭크랑 B 플러스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중심적으로 보셔야지 B급 이하 얘네들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건들긴 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아니에요. 얘네를 5번 보면 얘네를 2번만 봐도 충분하고요. 나누셔야 됩니다. 강약 조절을. 앞에서 여기서 막 쓸데없이 힘을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법학 공부 처음 친구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시기 막 노트에 열심히 써서 쓰고 있어요. 보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사람은 괜한 조언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냥 보고 그 친구도 좀 하고 말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앞에서 쓸데없는 거에서 막 이런 거를 노트 정리하고 있고 열심히 쓰고 달쿠하고 하고 있으면은 그냥 난 이 시험 공부를 그냥 뭐 몇 년이고 주구장창 하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전력 투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가로 3번이죠. 중요 부분의 원리 원칙부터 확실하게 잡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밑줄을 쳐놓거나 볼드 처리를 해놓은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뭐 마킹을 하거나 밑줄을 치세요. 이게 제가 밑줄을 치고 언더라인을 하고 볼드 처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움직일 기회가 좀 적어져가지고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드 처리도 하고 밑줄 처리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 부분의 원리 원칙부터 확실하게 잡아라라는 건데 각 파트별로 뭐가 중요한지를 나눠서 공부하라는 게 반가로 2번이고요. 가로 3번은 뭐냐면 대리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죠. 그 대리의 기본, 소멸시효의 기본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입력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와 관련된 논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을 A부터 Z까지 한 번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의 기본되는 내용이 있죠.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을 하고 소멸시효 원용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응용적인 논점 같은 거는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가져가시면 되고 헌법을 얘기를 들면은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 뭐 재판의 전제성 이런 것들 있죠. 요거의 가장 기본 형태부터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재판의 전제성 했을 때 누가 툭툭 치면은 그거 일단 내가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와 관련된 세부 논점들을 가져가시는 거지 처음부터 세부 응용까지 욕심이 나요. 되게 공부를 하면은. 그리고 지금 안 보면 잊어버릴 것 같은데 어차피 봐도 잊어버려요.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번씩 다 같이 보되 이게 기본이고 이게 원리 원칙이다 싶은 부분은 한 번 보고 한 번을 더 보든가 아니면 요거는 좀 써봐서 외우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 다른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과목의 뼈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 파트가 어딘지를 알고 그 파트에서 기본이 뭔지 어디가 응용이고 어디가 어려운 문제인지 구별을 하셔가지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응용과 어려운 문제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시험에 나오니까. 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부터 확실하게 머릿속에 잡혀 계셔야 됩니다. 사람이 뼈대가 있고 살이 있지 살이 있고 뼈가 있진 않잖아요. 먼저 뼈대를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지 살이 잘 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뼈대를 먼저 잘 잡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잡고 복습하고 원리 원칙부터 확실히 잡는 요게 제가 그 일본에서 도쿄대 로스쿨이죠. 를 붙는 키워드였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2008년이라고 좀 그렇죠. 그 시험 제가 2008년에 도쿄대 로스쿨에 합격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8년 2월인가 3월부터였어요. 되게 늦었어가지고 서술형도 막 볼 시간도 제대로 없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요 두 가지예요. 가장 그 키워드를 두자면은 그 우선순위 A급 B 플러스 요거를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것만 일단 외우려고 했고 B급과 C급은 보지도 않았어요. 넘기면서 중요한 것들만 우선적으로 외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투리 시간인데 그 두 가지 우선순위를 잡고 강약 조절한 것과 자투리 시간 요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도쿄대 로스쿨에 합격을 한 것이었고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요거 얘기하고 잠깐 쉬고 좀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2008년인데 8월 초에
중앙대 시험이 있었어요. 중앙대. 일본의 중앙대인데 이게 뭐 우리나라의 한 한양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9월 초인가? 9월 말인가 그런데 이게 개요 시험이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의 한 연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1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 이제 도쿄대 시험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건 안 쓸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레벨로 따지면은 요게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도쿄대가 있을 거고. 그럼 요게 붙었으면 요것도 붙고 요것도 붙어야 될 것 같죠? 요거 붙었으면 적어도 요거는 붙어야 될 것 같죠? 레벨상으로 따지면. 근데 저는 이건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뭐든지 잘해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요건 떨어지고 요거 붙고 요거 붙었어요. 그 말은 뭐냐? 요 한 달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요 한 달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고 그 전까지 공부해왔던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A급이랑 B 플러스 그것만 열심히 복습을 하면서 자투리식 하는데 여기까지는 시간이 안 맞았던 거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맞췄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드리면은 요때까지는 중요한 거 A급 B 플러스를 봤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었고 요때까지는 A급 B 플러스가 어느 정도 제게 돼 있어가지고 요때부터는 합격을 했던 건데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를 공부를 하실 때 평면적으로 쭉 다 보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복습을 하세요. 이것도 아는데 되게 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도 알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건 이따가 좀 기출문제 관련돼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복습 관련돼가지만 좀 보고 휴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로 4번이죠. 그 목차 또는 토픽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리마인드를 가볍게 할 것. 그 목차를 보시고 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떠올리려고 하신 다음에 지문을 읽어보세요. 마킹된 거를. 바로 책을 읽으셔도 되는데 사람의 기억력이 남는 게 궁금증이 생길 때 기억력이 좀 더 오래 남거든요. 내가 이 목차를 보고 이 목차와 관련돼선 어떤 내용이 있었지? 기억이 바로 안 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번 떠올리려고 해보시고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법입니다. 그리고 반가로 5번이죠. 복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신 다음에 먼저 복습을 꼭 하세요. 그리고 예습은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다. 뭐 로스쿨 가시는 분들은 로스쿨 수업은 예습이 필요해요. 로스쿨 수업은 예습이 필요한 수업이고 학원 강의, 기본적으로 내가 합격에 필요하기 위해 듣는 수업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책을 보기 싫고 혼자 보기 어렵고 혼자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 책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습을 해오라고 하는 기본 강의가 있다. 듣지 마세요. 그런 건 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예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습이 필요한 강의가 있다고 하면 문제풀이 강의, 내가 문제를 미리 풀어와야지 해설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필요할 뿐이고 학원 강의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풀이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예습을 하실 필요가 없고 복습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예습은 일절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6번부터 좀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